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에 자산시장에 투자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자산시장은 냉혹한 시장입니다. 서점가에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죠. 주리니, 부리니, 코리니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자산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불이니 이렇게 어린이에 비교가 되는데 어리다는 거 얼마 안 돼서 작고 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처음 참여해서 경험이나 지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초보자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니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화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하죠. 수십억 벌었다는 사람들을 멘토 삼아서 지금 과감하게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 자산 가격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뛰어드는 건데 최근에 자산시장, 어느 시장이든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가장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 장부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 이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돈으로 치면 달러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코인 사이에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특성, 발행량이 유한하고 탈중앙 정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열광하는 이유, 채굴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로서 실제로 화폐로 인정된다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아직 그 가치가 얼마로 교환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 아니면 모의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수점 8자리까지 무한히 쪼갤 수 있죠. 무한히 쪼갤 수 있고 민간 거래소를 통해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드물지만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 벌었다는 사례가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리니까지 뛰어들려면 그만큼 시장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한 확신을 줬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기업에서도 몇천억씩 매수를 하고 자산운용사에서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고 이렇게 띄웠어요. 이번 열풍은 기관과 기업이 랠리의 동력이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투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기를 권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 코인 시장에서 거의 연준과 같은 존재죠. 트윗 한번 하면 올랐다 내렸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 한마디에 출렁이는 시장, 정말 믿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뛰어들었어요. 코인 투자해서 한몫 잡아보겠다고 젊은 사람들, 코린이들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도지코인 잡는다고 진 도지코인 만들어가지고 개발자가 먹튀를 해버렸죠. 온갖 잡코인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날리게 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국가통화로 지정하겠다고 해서 또 코인값이 급등을 했었는데 엘살바도르는 자기 나라 화폐가 화폐 가치가 없는 나라죠. 법정 화폐 달러를 쓰고 있는데 달러 외국에서 붙여주는 돈이 전체의 20%를 차지할 만큼 화폐 시스템이 거의 망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한다고 하니까 코인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지금 고점 상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1억 이상 갈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낸 게 불과 2달 전인데 지금 속절없는 추락을 겪고 있어요. 이게 자산시장의 매몰찬 특성을 아주 빠른 시간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2,000달러 넘어가면서 3,000달러 이상 간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1,700에서 1,8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대로 모든 시장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사상 첫 3,3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가 역대급인데 개미들 수익률은 우울해요. 개미들이 3개월 동안 순매수한 탑 10은 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동안 주식 한 번 안 했던 사람들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식 삼성전자인데 10만 전자를 꿈꿨는데 지금 역주행하고 있죠. 코스피가 13%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역주행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아제끼고 있죠. 3만 원 할 때 기관들이 많이 사들이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를 했죠. 그렇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했어요. 이 물량을 개인들은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하면서 받아냈어요. 외국인이 올해만 10조를 팔았죠. 다른 주식에 비해서 삼성이 부족해서 안 오르는 게 아니죠. 그동안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면서 기관들이 주린이들한테 추천한 종목들이고 주린이들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걸 샀는데 지금 뒤통수 맞고 있어요. 호흡이 긴 부동산을 빼고 지금 이런 변동성에 대부분 오른다는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절반 가까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데 그들이 파니까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른다고 해서 지금 엄청 비싸게 부르고 있지만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어요. 분양만 잘 되고 있죠. 호흡이 길어서 그렇지 다른 자산시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다른 시장과 궤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자산시장에서 벌어지는 행태 대동소이하죠. 먼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것처럼 띄우고 그렇게 해서 코린이, 주린이, 불린이로 대변되는 신규 투자자들까지 유입되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기관이나 큰 손들은 팔면서 이익을 챙기죠. 그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가격은 유지되지 못하고 하락을 겪게 됩니다. 원래 가치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나마 다시 올라갈 수 있으려면 그 떠나간 큰 손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와 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죠. 비트코인의 억만장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창업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코인 벼락거지 면하려고 엄청나게 뛰어들었는데 그들이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얘기가 올 초에 도배를 했는데 이 여파로 250만 명이 새로 계좌를 텄죠. 2030이 60% 넘게 차지합니다. 근데 그들이 대거 들어오고 대박을 꿈꿨는데 이 변동성에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코스피 3,300을 뚫었지만 개인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철강, 은행 등 외인 기관의 종목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개인이 사들인 업종들은 쓴맛을 보고 있어요. 개인이 왜 이런 주식들을 고르게 됐을까요? 기관이나 유튜브 유망하다고 하니까 그러한 주식들을 골라서 샀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관과 외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어요. 고객 예탁금도 66조 반년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더 끌어들일 돈이 없기 때문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시장이 한없이 커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규모의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값 진짜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면서 지금 수년째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언론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동안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마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집 하나라도 사려고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고 집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중에 영영 못 산다라는 불안감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심한 시장이었어요. 띄우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을 사게 만들었죠. 그게 만연했던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원래 잘 알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수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어요. 지역이 뜬다고 광고하고 그 지역의 분양을 받은 후에 수억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실수요자들 패닉 바잉인 게 이 물건을 떠넘겼습니다. 그렇게 영끌에서 산 사람들 지금 당한 줄도 모르고 지금 집값 그때보다 더 올랐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부동산 카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말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려고 기웃기웃 거리는 불인이들이 있습니다. 또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억대 연봉자도 대출 받아서 9억 이상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대출까지 다 끌어들여도 9억 이상을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산 집들이 다 자기가 산 것보다 몇 억에서 몇십억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분양 물량 쏟아지고 있죠. 원밸리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로또 청약, 원 펜타스, 메이플 자이, 둔촌 주공 줄줄이 물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도 절대적인 금액 생각하면 억대 연봉자도 정말 고민해야 되는 수준의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2, 30억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로또라고 다 뛰어들고 있어요. 또 투자해서 소외되지 않겠다고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있죠.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갭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고 기본 취득세만 적용을 하니까 이런 거 사러 젊은 사람들 뛰어가고 있습니다. 1, 2천만 원으로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면 다음 사람은 2, 3억에 사줄 거라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고 있어요.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덥석 사는 거죠. 그 사이에 부자들은 팔고 있습니다. 주리니, 코리니, 부리니를 위하는 부자는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이 비싸게 산 물건을 헐값에 다시 사들일 수 있어요. 이게 냉혹한 자산시장의 현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